자, 여러분들 썸네일로 어그로 끄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만 어그로 절대 아니고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건데 제가 한 말씀만 딱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것들을 분석해야 되고 많은 내용들을 업데이트하고 트래킹을 해야 돼요. 뭐 거시적 관점에서는 당연히 시황일 것이고, 그리고 산업에 대해서도 공부를 당연히 하셔야 되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도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종목까지 보셔야 되는 거죠. 이거는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황 보고 산업 보고 종목 보는 거를 탑다운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역순을 바텀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삼성전자라는 그냥 그 종목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업사이드가 열려 있죠. 상승 여력은 충분합니다. 근데 산업을 좀 비교해보고 분석해보고 공부를 해보면, 야, 이거 좀 경쟁력에 있어서 진짜 좀 버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들도 좀 있어요. 시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래도 AI라는 인공지능이라는 모멘텀을 타고서 헐헐 날고 있는 현 시점에서 뭐 금리 인하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 중심으로 경기가 좀 받쳐주고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어쨌든 긍정적이죠. 그래서 시황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방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산업도 긍정적인 방향은 맞고 종목도 일단 올라갈 수는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또 계획해야 돼요. 자, 좋은 시나리오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나쁜 시나리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특정 한 군데만 꽂혀요. 특히 좋은 거, 뭐 이건 인간의 욕심이 어쩔 수 없습니다. 좋은 걸 보고 좋은 생각을 하고 또 이걸로 많은 꿈과 희망을 갖는 게 당연한 건데, 근데 반대편에는 이렇게 부정적인 내용들도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A라는 종목이 지금 현 시점부터 플러스 100%의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 좋지 않은 시나리오에 몇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요게 하나가 터지면은 이 기대 수익률의 한 10%를 깎아먹는 그러한 요인이 된다. 얘는 예를 들어 뭐 한 20%를 깎아먹는 요인이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터졌을 때는 우리가 애당초 보던 눈높이에서 좀 낮출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식을 분석할 때는 좋은 점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야 되지만 좋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냥 겸허히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플랜을 계획을 하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조금 안 좋은 소리 하면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뭐 이랬네 저랬네 너무 뭐 비판만 하고 비난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들 항상 중립 입장에서 양방에 대한 영향력만 그냥 계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주식 투자예요. 아시겠죠? 밑밥을 좀 많이 깔았는데 일단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뭐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이든지 간에 저는 다 겸허히 받아들일 테니까 댓글에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또 함께 소통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티콘 하나라도 좋으니까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뭐 하트 이모티콘 같은 거 요런 거 하나도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이 그래프가 뭐냐면 여러분들 조금 그래도 주식을 들여다볼 줄 안다 하시는 분들은 딱 보자마자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아, 이 양반 뭐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오실 수도 있는데, 현대차증권 리포트에서 직접 가져온 자료예요. 자, TSMC와 삼성전자의 고객사를 이렇게 각각의 나노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둔 건데, 이걸 보면 좀 심각하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자, TSMC는 3나노의 고객사들을 애플, 인텔, AMD, 미디아텍, 퀄컴, 엔비디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3나노에서 퀄컴만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퀄컴도 마음에 들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 TSMC랑 같이 쓰고 있잖아요. 자, 물론 7나노 이하에서는요, 퀄컴이라든지 구글, 바이두까지 고객사로 보유를 하고는 있는데, TSMC는 이렇게나 많은 고객사가 있는데 삼성은 제대로 된 고객사 하나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TSMC와 격차가 더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우리가 HBM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사실 이게 HBM도 HBM인데 파운드리도 고민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제가 기사를 하나 봤던 게 좀 생각이 나는데, 제가 자료를 따로 캡처를 못 해뒀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나온 데이터예요. 10나노 이하 로직 반도체에서 22년부터 32년까지 시장 점유 현황을 좀 보면요, 일단 대만의 TSMC가 9%에서 49%까지 떨어집니다. TSMC가 그러면 주 경쟁사인데 떨어지면 좋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가서 얘네가 빠지는 게 아니고 미국 때문이에요. 인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텔이 파운드리 다시 했잖아요. 뭐 규모도 어차피 크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이번에 다시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인텔이 제로에서 32년까지 28%
8%까지 치고 올라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인텔이 끌어내린 거라고 봐도 되죠. 일단 이 통계가 미국의 통계이기 때문에 조금 뭐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근데 한국은 삼성 어떨까요? 22년도에 31% 시장 점유율에서 9%대까지 빠집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죠? 이러한 걱정거리들이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 이러한 내용들이 추후에 신문 기사나 리포트 같은 데서 좀 나오면은 흐름들을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부분은 뭐 32년까지니까 장기적 관점이고 그 안에서 또 다양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AI 가속기, 뭐 HBM, 이게 여전히 시끌시끌 하잖아요. 삼성전자가 HBM 뒷북을 타고서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요게 또 핵심 문제인 거죠.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하고 있는 HBM 고객사 중에서는 어쨌든 뭐 원투탑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건데, 어쨌든 하이닉스보다는 사실 삼성이 더 중요하긴 해요. 뭐 우리나라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자, 일단 이 AI 가속기는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단 기술 성장 속도가 너무너무 빠릅니다. 그러니까 뭐 캐파를 짓고 어쩌고 할 틈도 없어. 기술 개발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따라올 수 있는 고객사도 좀 제한적이고, 캐파에 있어서도 기술 개발이 너무 빠르게 일어나니까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HBM까지 오기 전에는 TSMC의 코어스가 먼저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의 HBM으로 넘어온 건데, 이제 이게 HBM3에서 3까지 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뭐 D램 같은 경우에 는 기존의 8단에서 12단까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어쨌든 여기서 HBM3 이쪽으로는 하이닉스 수율이 70% 내외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엔비디아 쪽으로 이 HBM을 납품할 수 있는 주요 기업은 메모리 3사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입니다. 얘네들 모두 다 지금 엄청난 캐파 투자를 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올해만 캐파를 3배 정도 늘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올해 대비해서 또 추가로 2배 정도를 더 늘린다고 합니다. 그럼 총 몇 배예요? 총 6배입니다. 6배. 그래서 현재는 40에서 45K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내년에는 240K까지 늘린다라는 거다. 근데 이 정도 물량을 다 뽑아내는 건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생산 가능한 규모가 있다 해서 그만큼 100% 풀로 생산은 사실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추후에 수율 문제고. 자, 그리고 이제 HBM4에 대해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이 기사를 보여드렸었지만, 삼성이 전문 인력 400명 에이스 투입을 해서 100명은 지금 3 이쪽, 나머지 300명은 다음 스텝인 4 쪽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역대급 승부를 띄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팀을 구성해가지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 HBM4가 난이도가 진짜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HBM이 DDR5보다는 가격이 5배에서 6배 정도는 더 비쌉니다. 근데 이게 내년에는 5에서 10%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일어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웃긴 게 뭐냐, 캐파를 이렇게나 늘리는데도 내년에 가격이 더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야? 수요가 얼만큼 크다라는 거냐, 이걸 우리가 좀 가늠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 HBM 기술력은 어쨌든 간에 하이닉스가 가장 앞서고는 있어요. 근데 이런 메모리 기업들이 경쟁하는 동안에 중간에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또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라는 이 종목 자체를 투자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주주예요. 주주고, 주주는 이익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경영에 참여를 하고 경영권을 행사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고 싶어서 삼성전자 주주를 사신 분들도 물론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그냥 나는 삼성전자 주식 사서 배당 받아 먹고 주가 차익으로 그냥 돈이나 벌고 싶다, 이 생각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맞죠? 맞으면 그냥 동의합니다 라고만 댓글에 한번 남겨주세요. 혹시 아니면 제가 뻘쭘해지니까. 여러분들이 이재용 회장에게 가가지고 경영에 대한 문제를 막 제기할 정도의 난 욕심이 있다, 굉장히 멋있는 꿈일 것 같기는 한데,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에 한번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익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익의 사이즈가 작거나 혹은 기회비용과 효율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더 좋은 대안으로 바꿔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투자자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변화 자체를 굉장히 겁내요. 삼성전자랑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뭐 그냥 대충 사는 건지, 사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좋고 앞으로 더 좋을 종목에 투자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개 기업에 다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셋 다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굳이 얘한테 스크래치가 뭔가 있어. 그럼 얘 안 사고 얘 사면 되는 거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반도체 이 기업들 모두 다 좋은데 지금은 반도체가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 좋은 섹터가 있어. 그럼 얘 안 사고 얘 사면 되는 거예요. 그죠? 물론 뭐 같이 보유하고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모든 기업이 리스크가 없을 수가 없고요. 변수가 없을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수가 있고 눈에 보이는 리스크가 있고 기대 수익이 내가 예상하던 것과 내 투자 전략 기대에 못 미친다면 그러면 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종목을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아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본업도 있고 주식은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종목을 더 깊게 들여다보거나 깊이 있는 분석을 하기가 어렵고 또 생소하고 모르는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부담감도 있고 근데 투자는 하기는 해야 돼. 그러니까 매수하는 게 뭐야? 삼성이나 사자. 그쵸? 솔직히 찔리시는 분들 제가 봤을 때 10명 중에 한 절반은 되실 것 같아요. 삼성을 투자한 이유를 나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그러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는 굉장히 용감한 투자자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주가만 놓고 보시더라도 삼성전자는 오늘 1%대 하락 마감을 보였는데 SK하이닉스는 오늘 2%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주가가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반도체, 특히 HBM이라는 시장 자체는 커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이렇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뭐 어떻게 보면은 선의의 경쟁이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는데 근데 주가는 이제 그렇게 평가를 안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우리가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 생각의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 둘이 이렇게 등 터지게 피 터지게 싸우고 있으면 우리는 이 두 놈에다가 모두 다 납품을 하고 있고 모두 다 거래를 하고 있는 그 종목을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HBM 시장 커진대. 그래서 HBM 쪽에 관련된 종목이면서 삼성과 하이닉스에 모두 납품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는 미국까지 진출을 하려고 바라보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아, 그럼 다 됐네. 결국에 셋 중에 누가 1등 할래? 이 경쟁보다는 야, 니네끼리 계속 피 터지게 싸워라, 내가 좀 수혜를 보게 하는 이 종목에 투자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힌트를 하나 좀 드릴게요. 말씀드린 이 종목은요, 일단 첫 번째 반도체 세정장비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 지금 1분기 때 이미 실적이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보시면은 직전 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77%나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제 스타트를 본격적으로 끊었고 HBM 세정장비의 셋업 일정상 올해는 상반기에는 주가가 조금 부진할 건데 하반기에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반기 다 끝났잖아. 2분기도 이제 절반 지나갔잖아요. 그쵸? 다음 달 말이면은 상반기 끝나요. 근데 주가는 또 미리 땡겨서 선반영한다라는 이론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따가 뒤에 차트를 보여드릴 거예요. 하반기로 갈수록 더 크게 오를 것이다. 자, 전공정의 공정 난이도가 상승을 보이면서 세정공정의 중요도가 높아졌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후공정에서도 수율 개선을 위해서 세정장비에 대한 수요 증가가 반드시 필연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의 HBM 후공정향 매출액이 신규로 추가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올해 안으로 미국의 고객사향 싱글 타입 장비 평가와 4분기에 양산 장비를 납품할 예정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기술적 관점에서 눌림목이 형성이 됐고 지금 딱 오늘부터 메이저들의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상승 파동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이 마지막 파동에서 고점을 넘지 못하면 단기적으로는 한 30에서 40% 정도를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걸 넘으면 120%를 예상하고 있는데 요거는 삼성전자 분위기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반도체 섹터를 전체적으로 바스켓으로 매매하는 그런 수요들도 있고 또 패시브 자금들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 기업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사실 시장의 분위기는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차트가 이래요. 22년도에는 뭐 그저 그런 흐름들의 모습을 보였고 21년도 시세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못했는데 반도체 섹터, 특히 하이닉스 중심으로 반등이 엄청나게 나오면서 같이 따라 움직였죠. 중간중간에 또 삼성전자의 영향도 받기도 받아요. 그러니까 양방의 영향을 받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모두에게 장비를 납품을 하고 미국까지 또 새로운 고객사까지 확보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딱 여기서부터 보면 돼요. 어떻게 보시냐? 상승 1파, 조정 2파, 상승 3파, 조정 4파, 그리고 이제 상승 5파를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추세가 강하게 유지가 될 때는요,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파동들을 만들어요. 지금도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파동을 만들면 추가적인 신고가를 충분히 더 열어갈 수 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좋은 시나리오와 좋지 않은 시나리오, 이 모두를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직전 고점까지 올라가면 정확하게 35% 정도가 나와요. 지금부터 뭐 조금 더 빠졌을 때 분할로 담으면 한 40%대까지는 상승이 나오고 직전 고점을 넘어서 얘가 이 밸류 값을 제대로 인정을 받는다, 그리고 시장도 좀 받쳐준다,
그럼 100에서 120% 정도까지 지금 가격부터 업사이드가 좀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흥국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가져온 자료이고, 여러분들 이 정도 표는 기본적으로 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쪽의 매출 증가를 보세요. 23년도 300억 수준, 24년 400억, 25년 500억, 거의 매년 100억씩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로봇 쪽의 사업을 또 취급하고 있는데, 로봇 쪽에서도 약간 규모는 크지 않지만 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2023년도는 거의 꽁쳤죠. 24년도 OPM 10%대에 56억, 그리고 24년도는 80억에 11%, 거의 12% 가까운 수준의 OPM. 이 정도면은 그래도 이 기업은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3년도의 실적 대비해서 기저효과도 누릴 수가 있는데, 이미 기저효과는 사실 주가에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반영이 됐고, 마지막 4분기 하반기를 바라보면서 이제 좀 있으면 4분기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보통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 먼저 땡겨서 선반영한단 말이죠. 지금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바로 편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후공정 세정장비 매출액 추정치인데요. 24년, 25년 이렇게 증가를 보이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언가 새로운 아이템이 생겼을 때는 그 초반을 공략해야 돼요. 초반. 중반으로 넘어가는 순간 성장률 자체는 낮아지기 때문에, 퍼센테이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초반에 성장률이 높을 때 접근을 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실체가 없는 종목은 말씀을 안 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한 2종목 정도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종목도 지금 개별 발송 다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문자를 한 번에 마구마구 수백 명 개 발송해드리면 이거 스팸폰으로 인식을 해서 한 번에 다 못 보냅니다. 신청자가 지금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나눠서 해드리고 있고, 조금 대기해 주시면 차근차근 연락을 드릴 겁니다. 만약에 뭐 하루가 좀 넘는다, 그럼 그 다음날 시세 기준으로 전략을 다시 수정해서 그날에 맞게끔 제가 여러분들께 내용을 전달 드릴 거예요. 그만큼 책임감 있게 도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건강한 기업에 투자하시고, 여러분들이 삼성전자가 10만원, 11만원 가서 30% 수익 내는 거 만족한다, 그러면 삼성전자 들고 가시면 돼요. 근데 그보다 조금 더 효율적인 종목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고 싶다, 그러면 이런 종목을 매수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앞에 신청해 주셨던 것처럼 개인 번호로 장비라고 2글자 보내주세요. 왜냐면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원하시는 걸 제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는 종목을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장비라고 2글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 순차적으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대놓고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 먹고 나왔는데 그 종목을 그 당시의 상황을 보고서 이랬네 저랬네 왈가왈부하는 거 전 듣기 싫어요. 그래서 딱 여러분들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현실적인 부분들만 제안을 해드리고 제시해드리고, 그렇게 그냥 먹고 나오면 됩니다. 그에 대한 보답은 제가 뭘 원한다고 했죠? 보답은 구독으로 받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이거는 양심에 맡길게요. 구독도 안 누르고서 종목 달라고 하면은 굉장히 서운합니다. 여러분들 양심에 맡기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제가 열심히 또 분석한 종목, 이 종목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혹시 뭐 물려있는 종목들이 각자 있으시다 그러면 다 손절할 필요도 없고요. 한 10에서 15% 정도만 손절을 해서 현금 확보해가지고 이런 종목들 매매하시면 그걸로 또 복구해서 물려있는 거 좀 덜어내고 또 다음 종목 사고, 이게 주식 투자예요. 여러분들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삼성이랑 무슨 정이 그렇게 깊어가지고 그렇게 매달려 있습니까? 물론 삼성전자의 장점도 있지만 성향에 안 맞고 내가 그냥 매매한 것 같으면 과감하게 버리시고 옮기셔도 돼요. 물론 삼성전자는 더 올라갑니다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효율과 기회비용을 고려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일단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010-6644-3303 개인 번호로 장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전략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이 대가로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